이번에 강의할 제23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합종연행의 특징에 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를 위시로 하여 만들어진 외교정책인 것입니다. 합종이라 하는 것은 진나라의 위세가 너무 막강하므로 나머지 6제후가 연합하여 막강한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주와 자존심을 바로 내세워서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행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내세워서 제후들의 허약한 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마치 소장수와 같다라고 말했듯이 바로 연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후의 허약한 점을 꼬집어서 바로 그의 무능함을 내세우고 동시에 진나라의 막강한 세력으로 그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종연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연행의 대표 유세가인 장의의 유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의 연행술이 사실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무너지게 되고 제후들은 다시 합종으로 돌아서게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장의의 연행은 재성부합이라 겨우 성취된가 했더니 다시 합종책으로 넘어서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진나라는 제후를 겁박하는 과정에서 연행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초해왕을 유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소왕을 유세하고 동쪽으로 가서 제민왕을 유세하고 서쪽으로 조수구를 유세하고 북쪽으로 연소왕을 유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제후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굴종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연행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해양이 하필이면 죽자 모든 제후들은 연행을 배반하고 다시 합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이번 강의의 소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단락을 보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선이 소진 합종지설 소롱하고 앞서서는 소진의 합종설에 관한 농락을 당한 바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는 또다시 뭐가 됐느냐? 장의의 연행술에 의하여 또다시 우롱당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반복무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후로 이 뒤로부터는 숙합승리입니다. 갑자기 합종했다가 갑자기 서로 떠나서 연행을 하고 반복무정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지어 여러 제후 국가들이 서로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불신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얼마나 불신과 혼란 속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후를 다 겁박을 해서 먼저 초해왕을 살려는 것인데 장의가 새 초왕말 부유종자는 합종을 하는 자가 뭐가 같느냐? 합종을 하는 자는 무이이어 구군양이 공맹혼이 마치 수많은 양떼를 몰아다가 마치 맹호를 공격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 불격이 이명하라 칠격자, 호랑이를 칠 수 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듯이 진나라를 칠 수 없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오늘날 초왕이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는 겁한 구량이 한나라를 겁박하고 양나라를 몰아서 초나라를 공격할 것이리니 그러면 초나라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초항이 바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한소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장인은 마침내 한나라를 가서 한왕을 유세하기를 부전에 전쟁을 할 적에 예를 들면 맹분과 오핵이라고 하는 힘있는 장사로 이것은 진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는 진나라의 병사들로 이공불복지 약국은 굴복하지 않는 약국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무이수 천균지 중어 조란지 상인이 바로 진나라의 천중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세알과 같은 한나라 위에다가 딱 들이울 숫자는 놓는 것과 얹어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반드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행운이 없을 것이다. 대왕이 불사진이면 대왕이 진나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는 하갑 병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거의양 색항고면 의양 땅을 점거하고 성고 땅을 가로막으면 왕지 국이 바로 당신의 국토는 두 동강이로 나누게 됩니다. 위 대왕제컨대 대왕을 위하여 제가 계책을 내건대 막여사진이 공촌이다. 진나라를 섬기면서 진나라 의중에 따라 초나라를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자 한왕이 따르다 허락하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제민왕을 찾아가서 장이가 귀보 지나가고 돌아가서 바로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연행에 약속했단 말을 보고하고 다시 사신이 되어 동쪽으로 제왕을 유세하는데 종인세 대왕자 합종하는 사람은 소진이에요. 소진이란 사람이 대왕을 유세할 적에 반드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 폐허삼진하고 제 나라는 삼진이 가려주고 있고 지광병장하니 제 나라 땅은 드높고 제 나라 병사들은 강력하니 수유백진이라도 아무리 진나라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장무내제하 하라 호대 장차 제 나라에는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였겠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진초가 가녀취부하여 이 진나라와 초나라는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또 저 집에서는 며느리로 취해 와가지고 이 곤제지국하고 곤제의 형제가 나라가 됐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돈나라가 된 것이에요. 지금 한나라는 의양 땅을 바쳤고 양나라는 하회를 바쳤고 조나라 왕은 조회를 들어와서 하간 땅을 활량하여 진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으니 대왕이 지금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는 바로 한양조 세 나라의 군사를 몰아서 공격하면 아무리 그때는 진나라를 섬기고자 하나 이 말은 그때 와서 굴복하려고 해도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번에 역시 제왕도 허락했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 장인은 서쪽으로 건너가서 조왕을 유세하기를 지금 조 대왕이 수솔 천하이 빈진하시니 천하 제후들을 수솔 걷어서 거느려 가지고 합종의 맹주로서 진나라를 이렇게 배척하시니 진병이 불감출 함곡간이 15년이라 진나라 병사들이 함곡간을 나서지 못한 지가
바로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정책은 실수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진나라 발목을 15년 동안 붙잡아 놨다라는 것은 소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합정이 영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15년 동안 진나라의 발목을 잡은 합종의 맹주로서 조나라 왕이 그런 위험이 행어산동이언이와 산동나라에 지금 참 행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에는 초여 진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돈나라를 지금 권제지구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사돈의 나라가 되었고 한양이 동번지신이라 지금 칭해가지고 굴복하고 있고 제 나라에서는 어염지제를 지금 땅을 바치고 있으니 이것은 뭐냐? 조나라의 오른쪽 어깨를 잘라버린 것이다. 그러면 부단우견이 여지투하며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잘려버렸는데도 더불어서 함께 싸우고 실기당이 고고하여 그 당을 잃었음에도 이 말이 합종하는 제후들을 모두 상실하여 외롭게 거처하면서 이렇게 있으니 구용무이나 득호와 우리나라는 아무런 위험이 없게 해주기를 구하고 온하지만 득호와 그렇게 되겠는가? 위 대왕제컨대 대왕을 위하여 자 계책을 내보건대 그러지 마시고 막여여 진왕 면야가야 진왕으로 더불어 면야 서로 만나서 약속을 하여 상이 형제지국입니다. 항상 형제지국으로 맺은 것만 갖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설득하자 무슨 놈의 형제지국이에요. 이게 군신지국이지. 설득할 때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조왕도 그것을 허락하기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장인은 북쪽으로 건너가서 연왕을 유세하기를, 연왕에게 유세하기를, 대왕이 불사진이면 항상 하는 말, 대왕이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는 하갑, 운중바 구원에다가 병사를 내려보내서 구조이 조나라 백성들 병사들을 몰아서 연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수와 장성 땅은 대왕의 소유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것이에요. 연왕이 청은 상산짐이 오성 이하언을 연나라 왕이 상산의 저 끝에 있는 5성을 바쳐가지고 화친하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이 진나라 섬기기를 허락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의의 바로 연행술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진해왕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행술은 다시 깨지고 합종으로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의가 연행을 성공하고 진나라로 돌아가서 연행의 성공을 보고하려는 찰나 미지 함양하야 함양 땅을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진해왕이 하필이면 죽어버리고 그 아들인 무왕이 섰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무왕이 자기 태자시로 무왕이 태자로 있을 때로부터 태자가 되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불렬장이러니 장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태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돼버린 것이에요. 자, 이러한 아프 이전의 인연 때문에 급직위에 무왕이 즉위하자마자 많은 신하들이 뻔한 거예요.
장의에 대하여 회담하고 단점을 헐뜯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제후들이 문, 의여, 진앙, 유국하고 나머지 6국의 제후들이 장의는 진나라 왕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않더라 라는 말을 듣고서 개반영하고 모두 다 연행을 배반하고 다시 합종을 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의의 유세는 일장춘몽으로 또다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떤 풍조를 낳는가는 소진이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소진과 장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치 혓바닥 하나를 가지고 육국의 재상인을 한 몸에 걸머지는 이런 전대미문의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화되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종행지사들이 불가승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종행지사들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꾼들의 천지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걸 보면 우리 현 시대의 말쟁이들이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시대나 어쩌면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 내보인 얼굴이 뭔가를 조금 잘 해놓으면 그게 출세길이 되다 보니까 전국시대의 종행지사하고 똑같은 시대풍조가 연출되지 않았는가. 물론 장의나 소진처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장의가 상위 일세에 졸하다 장의가 위나라의 재상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다. 자, 장의의 죽음과 소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의여 소진이 개의 종행지술로 유제우하여 장의와 소진이란 사람은 모두 다 합종 연행술로서 제후들을 유세하여 치위부기하니 바로 부기의 자리에 이렇게 올랐으니 치위로서 벼슬에 이르러서 부기를 누리니 천하가 쟁모효지러라.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서 사모하면서 소진 장의처럼 말쟁이가 되기를 본받더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유튜브나 모든 데 나와서 얼굴을 내세우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짓거리는 거다 똑같은 판세예요. 여기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종행지사 말꾼들이 있는데 이게 말쟁이들이 있는데 말쟁이 가운데 대표를 뽑아본다면 누가 있느냐. 또한 위나라 사람으로 공선년이란 사람이 있었느니 그 사람의 호는 서술화한다. 여기 담세로 현명하고 그 역시도 또한 이 말쟁이로 담설 말로서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나머지 말쟁이들로서는 소대, 소여, 주체, 누원 이런 등등의 말쟁이들이 부는 편어천하야 정신없이 메뚜기 뛰듯이 천하에 두루두루 날뛰는 바람에 무의 변사로 상관이 바로 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린 말로서 서로 고상함을 삼기를 힘쓰니 불가성기라. 바로 이런 수많은 사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지만 그 수많은 말쟁이들 가운데 대표자를 찾는다면 장의, 소진, 공선년 이 세 사람이 그래도 말쟁이들의 3대 대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맹자가 그 당시 살면서 맹자가 그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진과 장인은 이건 정말 한 시대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의 보는 눈은 어떻게 봤는가? 자, 맹자에 보면 자복경춘이라는 경춘이라는 제자가 묻기를 공손년 장인은 기불성 대장부호와 공손년과 장이라고 하는 지금 당대의 인물들은 이 맹자 당대 인물이에요. 당대의 인물로 공손년과 장인은 기불성 대장부와 어찌 정말로 진실로 대장부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왜 대장부냐? 대장부의 전제, 대장부라는 전제의 명칭. 뭐가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실상은 이것 때문에 대장부라 한다. 공손년 장이가 한번 성내면 제후들이 벌벌 떤다. 공손년 장이가 가만히 있으면 천하가 조용하다. 제후들이 벌벌 떨고 이 세상이 안정되는 거 바로 공손년과 장이의 혓바닥에 달려있는 것 봐라. 이러니 대장부라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바로 이 경춘의 입에서 공손년과 장이가 그 당시 얼마만큼이나 우상화되고 신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시대 풍조예요. 이게 시대 인식인데 맹자는 이걸 뭐라 했느냐? 대장부 좋아한다고. 대장부 정반대가 첩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더 비루하게 말하면 이건 기생과 같은 놈들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첩부지도야니 이것은 정말 기생이나 똑같은 무리들이라고. 첩부의 돈이 오득이 대장부호리요. 바로 첩부와 대장부는 반대 개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장부라 말할 수 있느냐? 대장부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맹자가 대장부의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대장부는 정의가 뭔 거는 자, 거천하지 관거하며 이 세상에 가장 큰 집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천하의 가장 큰 집이 뭐냐?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지린자예요. 이 인이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집과 같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에 거하는 사람이 대장부. 두 번째, 천하의 바른 자리가 바로 뭐냐? 이건 예예요. 바른 자리는 거기에 서야 하고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바로 우리는 의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여기까지가 수신과 몸가짐이에요. 이거 지기법이에요. 이런 몸가짐을 가지고 뜻을 얻은다와 뜻을 얻지 못한다는 이건 시대 상황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만약에 그 좋은 시대를 만나서 뜻을 얻어가지고 도를 펼칠 수 있다면 여기까지는 바로 나의 수신의 덕목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민유지하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이것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내가 행했던 인과 예와 의로서 모든 백성들도 함께 따르도록 하고 이게 겸선천하예요. 이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독선귀신이고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한 것은 겸선천하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뜻을 못 얻으면 독행기도하여 홀로 나 혼자 그 도를 행하면서 고고한 절개를 지킨다가 이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에도 능히 빠지지 않고가 음란하다가 바로 그 빠지름자예요. 부귀 속에 빠지지 않고 빈천하여도 절개를 변하지 않으며 라고 변할 변자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무에도 위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대장부라고 말하는 것이지, 합종연행한 것처럼 비위 맞추면서 백성들이 따를 수 없는 도를 행하면서 이런 것을 대장부라 말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육아의 도덕적 관념에서의 대장부냐, 세속 사람들의 안목에서 보는 막강한 권력을 대장부의 도구로 보느냐,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면 이것은 권력의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대장부다운 행동을 하고 대장부다운 정치를 한다면 그건 대장부라 말하여 옳은 일이지만, 잘못된 정신과 잘못된 행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장부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맹자는 도덕적 가치 기준에 준거하여 기생과 같은 권력인가 아니면 대장부의 권력인가, 이 가치관에 의하여 대장부의 명분을 논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